김건희 여사 문자 왜 무시했나?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위입니다. 1씹. 시쳇말로 읽었는데 씹었다. 이 논란의 핵심. 지난 1월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걸 한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이 갑자기 집권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씹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이 이번 문자 공개 관련해가지고 약간 뭐 작전에 들어갔다는 좀 이런 썰도 있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참 공교롭네요.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총선 끝나고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무려 한 102일 만에, 104일 만인가요? 만난 그 당일에 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 토론회까지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좀 여러 다른 생각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대변인님, 비판하는 쪽에선 저 문자를 비판하는 쪽에선 왜 한동훈 후보,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과 성의 없이 독단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뭉갰냐, 이걸 비판하는 핵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난 총선에서 예. 가장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수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 이슈였거든요. 예. 그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사과를 하겠다는 용산의 메시지를 받고도 저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선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요. 왜 어떤 경로로 저 메시지를 무시했고 총선에 대해서 저 활용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당원들에게 원희룡 후보가 또 최근에 다량의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화면을 잠깐 보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당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당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를 왜 뭉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뭉갰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특히 한동훈 때리기 전면에 서 있는 원희룡 후보 측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논란의 문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뭐 길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셨다시피 뭐 저는 중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에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예전에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 측은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왔냐, 불쾌한 반응이고요. 메시지를 받은 것, 읽고 답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고 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저희 뉴스탑10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CB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재구성했다고. 저 문자 내용 말고도 사실 문자에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취재 결과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10%가 빠졌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원래 재구성했던 문자를 없다가 원래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뭔가 느낌이 어떠십니까? 달라졌습니까? 자, 일단 우선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문자인데 예. 이걸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제3자를 통해서 공개될 것인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자로 인해서 최재형 목사와의 어떤 문자라든지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사과 문제를 과연 당과 상의할 일인가요? 당이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당에서 사과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인지 하라 그러면 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물었는지 그러면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영부인이에요. 예. 그럼 이 문제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나지면 그 문제를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통화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여사가 저는 대화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자칫하면요.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또 당과 관련된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결정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정상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오히려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예.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탑10이 추가로 취재한 내용은 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얘기했던 건 재구성한 거라고 했고 추가로 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읽을 때 보셨잖아요. 이 글이 마치 또 한동훈 위원장 쪽을 옹호하는 쪽에선 사과 의사가 없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더라. 지금 또 사람들은 내가 사과하니까 이걸 오해하고 있다.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가 그럼에도 사과하겠다라는 게 재구성하면 한 거는 사과 의지만 있고 이거를 사과 안 하겠다는 변명을 원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재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저게 지금 전부 다 풀로 텍스트가 공개된 게 아니라 예. 재구성하면서 일부분만 지금 토막토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만 보면은 각각 그 부분에 대한 해석만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전체 맥락을 보면 예. 본인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거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어제 밝혀진 내용에는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 뜻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면은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니까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낮춰서 처분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예. 본인이 사과할 뜻이 명백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좀 전에 우리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좀 몇 가지 좀 첨언을 하면은 예. 아마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상력을 보태면은 예. 영부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본인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고 밖에서 보기에는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영부인에 대한 비난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 사과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사과 억울하다 하면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몇몇 분들이 보시면서
그 내용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음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쨌든 그 애초에 문자 메시지 네. 공개 단초가 된 거는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면 저게 돌 리가 없겠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네. 저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총선에 대한 100일 동안 정권을 가진 총괄 기획자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는 목표 속에서 당사자인 영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사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을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을 이렇게 캐물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뭐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이렇게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 데다가 그거 한 건 한 건 챈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고요. 당시 이제 뭐 카톡 뭐 다 합쳐서 200 몇 번 했다. 이 부분을 두고 야당이 실제로 대정부 질문에서도 캐물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이런 게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와 공적 정무적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 입장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통로로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별하겠다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에 계속된 똑같은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당원들께, 국민의힘 당원들께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나오는 비판들을 본다면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당시에 뭐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300차례가 넘게 소통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가사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신의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공가사 구별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예. 또 상대 후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의라든지 신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예의나 신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께 조금 더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결국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로 또 갈 것 같아요. 결국 당시 1월 달로 돌아가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문자가 왔음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응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과연 총선 참패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사과 여부를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줘야 되느냐 이 논리도 지금 어느 정도 또 수긍할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결국은 총선 참패의 책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방어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이 용산에 있느냐 또는 국민의힘 그 당시의 비대위원장에게 있느냐 이거로 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개인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영역까지 끌어들이나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원래 오늘 한동훈 후보가 오후에 백브리핑 기자들 앞에서 추가 질의응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이 해당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무응답 논란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속보로 만나볼까요?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는다. 불순하다는 겁니까? 예. 왜 지난 1월이었으니까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이게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론, 총선 책임의 주요 원인은 한동훈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다. 또 있나요? 예. 당시 총선 민심을 감안해서 공적 라인을 통해서 사과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어려운 사정인 걸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보 얘기를 쭉 읽어봤어요. 사과가 아니라 사과가 어렵다고 문자가 왔다. 이게 한동훈 후보의 조금 전 반론, 해명,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려는 얘기. 위원장 의원님, 저 속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뭐 CBS 논설실장이 이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이렇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도대체 사과에 대한 주체가 누굴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사과를 했을 건가요? 하지 마십시오라면 또 하지 않았을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된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일부 참모도 예. 이번에 사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 대통령 사과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 왜 이렇게 간극이 크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뭘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판단해서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예. 윤 대통령이 그거를 KBS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문제는 뭐 이런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예. 제가 알기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수석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야기한 걸로.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 원희룡 후보 측 이야기했지 왜 그러면 이걸 안 했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다른 정상적인 경로, 정식 경로를 통해서 당의 어떤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지금 본인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뜻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될 텐데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여기 그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한 시점이 있어요. 작년 말에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취임을 합니다. 중간에 비대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하고 지금 논란의 핵심인 그 문자가 1월 19일 발송됐다. 이건 양측이 다 확인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후보가.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에서 이른바 용산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사퇴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KBS 대담 얘기 있습니다. 잠깐 당시 21일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후보가 받은 이틀 뒤에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했던 그 당시 화면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가 있고 나서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문자 메시지 이틀 뒤에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그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씹든 안 씹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른바 KBS 대담에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표현보다 사과를 대통령에게 대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타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께서 저런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직접 하셨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꼭 KBS와의 대담을 계기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니면 뭐 영부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예.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일정을 공지하고 기자들에게 취재를 해달라라고 하면 다 그 자리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영부인이 직접 등장하셔서
본인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정 본인이 그렇게 등판하기 어려우셨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 2월 7일에 대통령께서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라는 수준의 그 궤변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영부인이 보내셨는데 그 문자를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고 당정 관계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대표가 되게 되면 결국엔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그렇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본인이 나섰으면 될 일이다. 그걸 왜 문자를 보내고 문자의 답을 기다리다가 뭐 시간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기 싫은 명분만 쌓았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